한 것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배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일 운동의 한 수단으로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그것이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인류 해방 또는 뭐 피압방 민족의 해방을 위한 올바른 이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에 말하자면 귀국 이후에도 상당히 뭐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 36년간의 기나긴 일제강점이 그 막을 내린 8.15 해방. 이때부터 이강국은 여운형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해 9월 6일엔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선출된다.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또 뒤로는 앞으로 여운형이 대일은 그 사람이 할 거라고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그 신망이 두터웠어요. 남녀를 고사하고. 그러나 9월 12일 한반도 이남의 미 군정이 시작됐다.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미 군정은 인민공화국 해체를 요구했다. 격동의 시대, 해방 전국을 바라보는 김수임의 시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동안 단지 이강국의 애인으로만 묘사되어 온 김수임. 그녀의 시대 인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이승만이가 미국교에 넘어간다면 온통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예가 되고 만단 말이오. 지금 당장 이 난국을 수습할 어른은 이 박사가 적격이라고 보아요. 이 박사란 분이 참 끔찍한 사기꾼이라는데 그걸 왜 모르시오? 미국의 송두리째 이 나라를 넘긴다는데. 수임은 내 기분을 보아가며 자기 의견에 동조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성회의 결정 이후 좌익과 우익은 찬탁과 반탁으로 정면 대립한다. 이때 좌익 진영의 이론가 이강국은 모스크바 삼상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위한 위탁기간은 미 군정보다 일고 진전한 것이라 주장한다. 좌익 진영은 1946년 2월 남쪽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모여 인민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른바 민전을 결성한다. 민전 결성식에서 사무국장으로 선출된 이강국. 그는 민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1946년 8월 해방 1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글에서 이강국은 미 군정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선다. 이 같은 좌익 진영의 공세에 대해 1946년 9월 미 군정은 박헌영, 이강국 등 조선공산당 간부에게 체포령을 내린다. 이때 이강국은 박헌영과 함께 북한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선택, 월북한다. 그리고 1947년 2월 북조선의 인민위원회 외무국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미 군정이 시작된 해방전국은 김수임의 인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화여전 출신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미국인 의사의 비서로 일한 김수임. 영어 실력이 유창했던 김수임은 미군 고위층과의 접촉 기회가 많았다. 이러한 모임은 주로 모윤숙이 주도한 이른바 낭낭클럽을 통해 이루어졌다. 미군 방첩대 CIC가 한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판단, 수사를 하기도 했던 낭낭클럽. 낭낭클럽은 외국 귀빈, 한국 정부 고위 관리 및 군장성, 주한 외교 사절 등을 접대하기 위해 1948년이나 49년께 조직됐다. 이 단체의 회원은 한국의 모 인류 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에 국한되었다. 이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성들로 교양 있는 호스테스였다.
거기에서 제일 인기였죠. 낭만클럽에서. 그러면요. 예. 네네. 여자들이 그때는 저도 회원이었어요. 아, 예. 왜 그런 거니? 모윤숙 씨가 자기가 친한 후배들 또 영어 마디나 하는 사람은 전부 거기다 끌어놓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낭낭클럽이 결국은 이승만 박사의 그런 그 정치 운동의 일부를 담당한 그런 여성 그 단체였어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예. 모윤숙 씨가 낭낭클럽의 회원이었던 김수임은 세브란스 병원을 그만두고 1946년에 반도 호텔로 직장을 옮긴다. 당시 반도 호텔은 미 군정 사무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다. 미군의 통역 겸 비서로 취직한 김수임은 1949년까지 미국 정부의 월급을 받으며 미 군정의 직원으로 근무한다. 그의 상사는 미 군정 헌병사령관 베어드 대령. 얼마 후 김수임은 베어드 대령과 동거에 들어간다. 그 베어드 사령관이 워낙 김수임을 좋아하고 김수임이가 이하고 같이 동거하지 않으려고 자꾸 피해 댕겼어요. 아, 그랬어요?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도 또 의지할 데가 없고 자꾸 옆에서 이제 모윤숙 씨랑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동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워낙 그저 부인하고 나중에 말 들으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 상태에 있었어요. 옥인동 19번지. 이완용의 아들 이항구 남작이 조선 총독부에게 불화받았던 집. 김수임과 베어드 대령이 양옥으로 개조해 함께 살았던 집이다. 사랑하던 연인 남로당의 핵심 인물 이강국과 헤어지고 당대 최고의 고급 주택에서 미군 헌병사령관과 동거하던 당시 김수임의 마음.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서 신앙이 깊은 데다가 단순하거든요. 순수하고. 그런 사람이 이런 형편에 처하니까는 뭐 삼각관계다 어쩌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그 베어드하고 사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 대한 예우는 자기 성심껏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든 이강구 현대 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더 죄의식을 느끼는지 저를 다시 그 이튿날이라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좀 내 마음에 그 이런 갈등이든지 그 죄의식은 이름 하나 수가 없다고. 베어드와 동거하던 김수임은 37 나이에 아들을 출산한다. 그가 바로 김원일이다. 그가 태어날 무렵인 1948년 12월 북한의 소련군 철수에 이어 주한미군의 철수가 결정된다. 1949년 6월 말까지 미군은 모두 철수했고 500명의 군사 고문단이 남한에 남았다. 이때 베어드 대령은 대한민국 경찰 고문으로 남한에 남는다. 그러나 베어드 대령과 김수임의 동거 생활은 오래가지 않는다. 1950년 봄, 김수임은 한국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다. 김수임의 체포 기사는 당시 신문 사회면의 1급 기사로 다뤄졌다. 미군 고위층이 연루된 해방 후 최대의 간첩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